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핵무기 170개를 가진 나라가 밀가루 트럭 한 대에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나라라면 믿으시겠어요? 인구 2억 4천만 명의 이슬람 핵 보유국 파키스탄 얘깁니다. 지금 이 나라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거든요. IMF에 손 벌린 횟수만 무려 24번. 세계 신기록이죠. 2025년 5월엔 인도와 88시간 국지전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그 비싼 핵무기가 무색해진 순간이었죠.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작은 중국이 내민 620억짜리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현재 짊어진 공공부채, 자그마치 2,868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70조 원이에요. 1년 동안 나라가 벌어들이는 총 수입의 70%가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끔찍한 건 앞으로 4년 안에 갚아야 할 외채가 1,300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고에 남은 외환 보유고는 고작 94억 달. 빚을 갚기는커녕 이자 낼 돈도 모자란 거죠. 상상해보세요. 월급 300만 원 받는 김대리가 카드빚 2억을 지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10만 원. 4년 안에 8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요. 이게 지금 파키스탄 정부의 가계부입니다. 결국 2024년 파키스탄은 IMF에 24번째로 손을 내밀었어요. 70억 달러를 추가 지원받으며 급한 불을 끄긴 했죠. 그런데 IMF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번엔 대가가 달랐거든요. 무려 64개의 경제개혁 조건이 걸렸습니다. 세금을 올려라, 보조금을 없애라, 공기업을 팔아라,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조건들이었죠.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예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파키스탄 정부가 매달 중국으로 꼬박꼬박 송금한 돈이 있어요. 얼마냐고요? 5억 4천만 달러입니다. 그것도 전기를 한 푼어치도 쓰지 않아도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에요. 발전소가 돌아가든 말든 상관없이 매달 강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나라 국가는 텅 비었는데 중국 계좌로 들어가는 돈은 멈추지 않는다. 이게 바로 파키스탄이 빠진 빚의 덫의 실체입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지어준 발전소들, 여기엔 아주 특이한 조항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이른바 용량요금 계약입니다. 전기를 만들든 안 만들든 발전소가 돌아가든 멈춰있든 파키스탄 정부가 매달 고정 비용을 무조건 내야 하는 구조죠. 쉽게 비유해볼까요? 30대 박 과장이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일이 바빠서 1년 내내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럼 해지해야죠. 그런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는 겁니다. 30년 동안 해지 불가, 매달 500만 원 자동이체. 이게 지금 파키스탄이 중국과 맺은 계약이에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어서 전기는 남아도는데 비싼 용량요금이 전기세에 그대로 얹히니까 요금이 폭등해버린 겁니다. 공장도 가정도 전기를 못 쓰고 매일 정전에 시달리게 된 거죠. 전기가 남는데 불은 꺼지는 나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전기를 안 쓰면 발전소는 더 멈추죠. 멈춘 발전소 유지비는 또 남은 소비자한테 전가되고요. 이 악순환이 돌고 돌아 전력 부문 순환 부채만 15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2025년 중반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 발전소 회사들에 사정했어요. 계약 좀 조정해달라고. 이대로는 못 버틴다고요. 중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력 공급 끊어버리겠다. 밀린 이자부터 전액 내놔라. 궁지에 몰린 파키스탄 정부는 IMF에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립니다. 중국의 2,200억 루피 이자 우린 못 냅니다. 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철의 우정, 이 한마디로 산산조각 났죠. 중국이 왕관의 보석이라 부르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곳이 있어요. 바로 과다르 항구입니다. 아라비아해로 바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그런데 이 항구 지금 누구 손에 있을까요? 파키스탄이 아닙니다. 중국이에요. 그것도 40년 동안 통째로요. 계약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항구에서 나오는 수익의 91%를 중국이 가져갑니다. 땅 주인 파키스탄 몫은 고작 9%예요. 내 집 마당에 남이 가게 차려놓고 내가 9%만 받는 구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계약이죠. 더 황당한 건 성적표입니다. 수십억 달러를 때려박은 이 항구에 1년 동안 들어오는 배가 몇 척일까요? 고작 22척이에요. 바로 옆 카라치 항구 물동량의 3.2% 수준. 사실상 텅텅 빈 항구인 겁니다. 이런 광경 어디서 본 적 있으시죠? 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입니다. 스리랑카도도 똑같이 중국 돈 14억 달러를 빌려 항구를 지었어요. 그런데 빚을 못 갚자 어떻게 됐을까요? 99년 동안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빼앗겼습니다. 사실상 영토를 내준 거나 마찬가지죠. 파키스탄의 운명도 지금 여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갚을 방법이 없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과다르 항구도 제2의 한반토타가 되는 겁니다. 영토 주권이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부채의 덫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땅을 빼앗아가는 방식. 파키스탄은 지금 그 덫에 완전히 걸려든 상태입니다. 빠져나올 구멍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과다르 항구 인근 발루치스탄 지역. 이곳 주민들에겐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게 일상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아이들이 탈수로 쓰러지는 동네죠.
그런데 바로 옆 중국 노동자 전용 시설은 어떨까요? 매일 밤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수도도 콸콸 나옵니다. 에어컨도 빵빵하게 돌아가고요.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한쪽은 물이 없어 죽어가고 한쪽은 풍요를 누린다. 주민들이 느낀 박탈감이 어땠을까요? 2021년 참다 못한 여성들과 아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물을 달라는 게 유일한 요구였죠. 그런데 파키스탄 군경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최루탄을 쏘고 100명 넘는 주민을 체포해버렸습니다. 외국 자본 지키겠다고 자국민을 짓밟은 거예요. 이때부터 불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무장 세력인 발루치스탄 해방군에 합류하기 시작한 거죠. 2022년 카라치 대학교 공자학원, 한 여성이 자폭 테러로 중국인 교사들을 공격합니다. 기차 납치도 벌어졌어요. 사실상 내전이 터진 겁니다. 이런 나라에 누가 남아있고 싶겠어요? 의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두뇌들이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매년 100만 명 가까이 탈출하는 중이에요. 라오르의 30대 엔지니어 아흐마드 씨 얘기를 해볼까요? 월급은 정체됐는데 물가는 매일 오릅니다. 전기는 하루 12시간씩 끊기고 테러 뉴스는 일상이죠. 아이 학교 앞에서도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는 결국 두바이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이런 아흐마드 씨가 매년 100만 명입니다. 이 두뇌 유출로 파키스탄이 잃는 돈 연간 42억 달러.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64%인데 그들의 꿈이 오직 이민 하나예요. 나라의 미래를 청년들이 먼저 포기한 겁니다. 시간을 6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1960년대 파키스탄. 놀라지 마세요. 이 나라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나라였습니다. 아유브 칸 대통령이 하버드 경제자문단까지 영입해가며 개혁에 나섰거든요. 그 결과가 연평균 6%의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1인당 GDP도 한국보다 높거나 비슷했어요. 심지어 그 시절 한국 관료들이 비행기를 타고 카라치로 날아갔습니다. 파키스탄 경제 모델 배우겠다고요. 지금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낙수 효과라는 이론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부자들 주머니에 돈을 몰아주면 아래로 줄줄 흘러내릴 거다. 이런 믿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단 22개 가문, 딱 22개 거대 가문에게 나라 산업을 몽땅 몰아줬습니다. 면직, 제당, 철강, 은행, 알짜 산업은 전부 이들 차지였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22개 가문이 파키스탄 전체 산업 자산의 66%, 은행 자산의 87%를 독점해버렸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2억 가까운 인구의 나라에서 22집안이 경제를 쥐고 흔든 겁니다. 문제는 그 부가 밑으로 전혀 안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낙수 효과는 신기루였습니다. 위에서 다 빨아먹으니 아래로 떨어질 게 없었던 거죠. 빈부격차만 지옥처럼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어땠습니까? 농지개혁을 밀어붙였죠. 지주들 땅을 쪼개서 농민들에게 나눠줬고요. 교육에도 미친 듯이 투자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 딸도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탄탄한 중산층이 생겼습니다. 파키스탄은 정반대 길을 갔죠. 소수 독점, 교육 외면, 농민 방치. 그때 내린 선택이 60년 뒤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나비 효과로 돌아온 겁니다. 1971년 파키스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집니다. 동파키스탄, 그러니까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내전이 터졌고 여기에 인도가 군사 개입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단 13일 만에 무너졌어요. 인구의 절반, 영토의 절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겁니다. 9만 명이 넘는 장병이 포로로 잡혔죠. 이보다 더 큰 굴욕은 없었습니다. 이때 부토 총리가 피를 토하듯 선언합니다. 풀을 뜯어먹고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핵폭탄만큼은 반드시 만들겠다. 이 한마디가 파키스탄의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전국의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소집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게 명령이었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AQ 칸 박사예요. 네덜란드 핵연구소에서 일하던 이 사람이 우라늄 농축 기술 설계도를 몰래 빼돌려 귀국합니다. 산업 스파이였던 거죠. 칸 박사 주도로 핵 개발은 급물살을 탑니다. 그리고 1998년 5월 마침내 핵실험에 성공해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칸 박사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무서운 짓을 벌입니다. 자기가 가진 핵 기술을 암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한 겁니다. 고객이 누구였을까요? 북한, 이란, 리비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들이 줄줄이 설계도를 사갔어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부토 총리의 그 맹세 정말 현실이 됩니다. 나라 예산이 전부 핵과 미사일로 빨려 들어왔거든요. 학교 지을 돈이 없었어요. 병원 지을 돈도 없었죠. 국민들은 정말로 풀을 뜯어먹어야 할 만큼 가난해집니다. 핵은 손에 쥐었는데 밥은 없는 나라. 이 기형적인 국가의 뼈대가 이때 완성된 겁니다. 2013년의 파키스탄을 상상해보세요. 하루 18시간 정전입니다. 병원 수술실 한복판에서 불이 꺼져요. 환자 배를 열어놓은 채로요. 여름엔 선풍기도 못 돌려서 폭염에 노인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이때
중국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620억 달러짜리 선물을 들고 왔어요. 이름은 CPEC,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구원이 왔다고 믿은 거죠. 그런데 이 돈 뜯어보니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95% 이상이 직접 투자가 아니었어요. 이자율 6%짜리 고금리 상업대출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중국은 떠나고 빚만 파키스탄에 남는 구조였죠. 독이 든 사과였던 겁니다. 당시 나와즈 샤리프 총리 입장을 볼까요? 2018년 선거가 코앞이었습니다. 표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했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 당장 불이 들어오는 발전소였죠. 계약서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서도 총리는 서명합니다. 공사 기간까지 속여가며 발전소를 밀어붙였어요. 선거에서 이기려고 나라 미래를 저당 잡힌 겁니다. 그 다음 임난칸 총리가 들어서서 뒤늦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 다시 봅시다. 너무 불공정합니다. IMF에 비밀 계약서까지 폭로했죠. 중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오히려 파키스탄을 더 옥죄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경제특구 사업은 그러는 사이 5년을 허비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와야 수출을 하고 외화를 벌 텐데 그 핵심이 멈춰버린 거예요. 결국 파키스탄은 돈 벌 수단 하나 없이 새 빚으로 옛 빚을 돌려막는 지옥문에 들어섭니다. 한 정치인의 표 계산이 나라를 통째로 삼킨 거죠. 파키스탄 군부, 단순한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조직 사실은 가치 60억 달러가 넘는 거대 재벌이에요. 파우지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개 사업체를 굴립니다. 시리얼도 만들고 시멘트도 찍어내고 은행도 갖고 있고 보험사도 운영해요. 국민이 아침에 먹는 콘플레이크부터 집 지을 때 쓰는 시멘트까지 군부 손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누리는 특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금은 면제, 정부 사업은 독식, 파키스탄 전체 알짜 토지의 12%도 군부 차지해요. 여기서 기가 막힌 장사가 나옵니다.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안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요. 칠한 불안한 나라에서 군대가 지켜주는 집, 부자들이 돈다발 들고 줄을 섰죠. 그 분양 수익, 고스란히 고위 장성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민간 건설사는 경쟁이 안 되죠? 짓밟히는 겁니다. 2021년 판도라 페이퍼스 폭로 기억하시나요? 조세 회피처에 돈을 숨긴 전 세계 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파키스탄 장성들과 부유층 이름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나라는 IMF에 구걸하고 있는데 장성 아들은 런던 고급 주택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어떻고요? 상당수가 소수 봉건 가문 출신 대지주들입니다. 이들이 농지의 22%를 쥐고 있어요.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 빠져나가는 법안은 전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라 금고는 늘 텅 비어있고 검은 돈은 두바이로 술술 빠져나가죠. 앞건은 2025년입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인데 군부는 국방 예산을 20% 증액했어요. 반면 교육 예산은 깎였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청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급 주겠다면서요? 이게 파키스탄의 민낯입니다. 파키스탄 국민 한 명 한 명이 내는 살인적인 전기요금,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고스란히 중국 발전소 계좌로 꽂힙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도 모자란 돈은 어떻게 할까요? IMF에서 또 빌려옵니다. 빌린 돈으로 중국 빚을 갚죠. 국가 단위의 신용카드 돌려막기. 이게 지금 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A카드로 돈 빼서 B카드 막고 B카드로 또 C카드 막는 거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 5월 재앙이 또 터집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한 걸 명분 삼아 인도가 파키스탄 본토에 미사일을 날렸어요. 88시간 공중전. 파키스탄 공군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피해액만 수십조 원이에요. 그런데 인도의 진짜 무서운 카드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물이었죠. 인더스강 2억 4천만 파키스탄 국민의 생명줄입니다. 이 강물을 끊어버리겠다고 인도가 선언합니다. 농사도 식수도 다 인더스강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나라가 통째로 말라 죽을 위기에 몰린 겁니다. 안에서는 어떨까요? 한 달에도 수십 명이 테러로 목숨을 잃어요. 기후 재앙도 겹쳤습니다. 2022년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요. 한편에선 히말라야 빙하가 녹으면서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나라를 때린 겁니다. 경제 파탄, 안보 위협, 기후 재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덮쳤어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여기서 정신 차렸겠죠. 그런데 파키스탄 군부가 2025년 내놓은 발표가 뭐였을까요? 최첨단 미사일을 새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은 밥을 굶는데 군부는 또 미사일. 이 나라 정말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자, 그럼 이 나라 앞에 놓인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시나리오가 4가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 170개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는 시나리오예요. 정부가 통제력을 완전히 잃으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핵무기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핵테러, 9.11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더 끔찍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면 핵전쟁. 과학자들 계산에 따르면요, 양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극히 일부만 터져도 지구에 핵겨울이 옵니다.
대기에 솟구친 제가 햇빛을 가려버려요. 농작물이 자라지 않죠. 전 세계 20억 명이 굶어 죽는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세 번째, 대규모 난민 사태예요. 2억 4천만, 이 국경을 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리아 내전 때 난민이 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도 유럽이 뒤집어졌죠. 파키스탄 사태는 그 40배입니다. 세계 정치 경제가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네 번째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좀비 국가 시나리오. 미국과 중국 모두 파키스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두려워해요. 뒷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계속 돈을 밀어넣습니다. 빚의 노예로 영원히 연명시키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으세요. 파키스탄은 중동 석유 운송로 한복파 있는 나라입니다. 이 지역이 흔들리면 유가가 유동치죠. 한국 경제가 직격탄 맞는 거예요. 우리 집 기름값, 전기요금, 장바구니 물가 전부 이 나라 운명과 연결돼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170개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는 철저히 실패했어요. 무기는 있는데 빵이 없는 나라. 이게 가능하다는 걸 이 나라가 보여준 겁니다. 지도층의 부패와 근시안적 계산이 중국 자본의 덫을 스스로 불러들였고 소수 기득권이 불을 독차지하는 동안 나라의 기둥은 빛에 갉아먹혔죠. 1960년대 같은 출발선. 한국은 교육과 산업에 투자했고 파키스탄은 핵무기와 소수 가문에 걸었습니다. 60년 뒤 운명은 이렇게 갈렸어요.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 나라에서 흘러나간 핵기술이 지금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어요. 파키스탄의 몰락, 결코 남 일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